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문자열의 다양한 기능과 문자열 안에 양식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 포매팅의 개념과 이를 프린트 함수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식 문자의 개념을 좀 더 발전된 스타일로 제공하는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문자열 포매팅의 개념과 이를 프린트 함수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와 실습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문자열 포매팅의 목적은 특정 값들을 형식을 갖춰 출력하기 위해 문자열 중간중간에 양식 문자를 포함시키는 것인데요. 앞에서는 문자열 안에 양식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포맷 함수를 이용하는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함수를 사용하면 좀 더 확장된 기능으로 문자열 포맷, 즉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 문자 포맷 함수 중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포맷 함수에는 양식 문자에 없는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형식을 갖춘 출력이 가능합니다. 포맷 함수를 사용한 문자열 포매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맷 함수는 문자열 객체의 멤버 함수입니다. 객체 지향의 개념을 배우지 않았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포맷 함수를 사용할 때 문자열 다음에 점 기호를 통해 접근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자열을 포함한 문자열 뒤에 바로 이어서 기호 점과 포맷 함수를 사용합니다. 예제에서와 같이 변수 x에 10을 저장한 다음에 이와 같이 문자열 안에 중괄호를 사용하고 문자열 다음에 점 포맷 x를 사용하면 포맷 함수 안에 있는 전달인자 x의 값이 문자열 안에 있는 중괄호 위치에 대입이 되어서 x is 1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맷 함수 안에 사용되는 상수나 변수들을 영어로는 argument, 한국어로는 전달인자라고 부릅니다. 책에 따라서는 매개 변수, 이에 해당하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파라미터라고 지칭하는 책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고 정확한 의미인 전달인자로 지칭하도록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때 문자열 안에 있는 중괄호의 개수와 포맷 함수 괄호 안에 있는 전달인자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하고 순서대로 1:1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중괄호 안에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양식 문자를 사용한 방법과 비교해보면 첫 번째는 양식 문자를 사용한 경우인데요. 문자열 안에 있는 양식 문자 %d를 포맷 함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중괄호로 사용하고 양식 문자에 대입된 변수를 포맷 함수에서는 포맷 함수의 전달인자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포맷 함수를 이용하면 양식 문자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제입니다. 양식 문자에서처럼 프린트 함수와 함께 사용되는 형식을 갖춘 문자열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괄호가 2개 이상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문자열 안에 있는 중괄호의 개수와 포맷 함수 괄호 안에 있는 전달인자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이때 전달인자 안에 있는 값이 문자열 안에 있는 중괄호로 순서대로 1:1 매핑되어 대입이 됩니다. 따라서 a equal 100, b equal 200 문자열이 생성이 됩니다. 또 다른 예제입니다. 포맷 함수 안에 있는 5는 문자열 안에 있는 첫 번째 중괄호 위치에 대입이 되고 7은 두 번째 중괄호 위치에 대입이 됩니다. 다음 예제는 문자열 안에 중괄호가 3개 사용되었기 때문에 포맷 함수에서도 전달인자를 3개 사용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대입이 되어서 5 플러스 3 is 8이 됩니다. 다음은 중괄호를 2개 이상 사용한 경우에 양식 문자를 사용한 소스 코드와 비교해 본 것입니다. 양식 문자에서는 퍼센트 가로 안에 양식 문자에 대입할 변수를 사용하였고, 포맷 함수에서는 점 포맷 함수의 전달 인자로 대입할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행 결과는 A is 100, B is 200입니다. 앞에서는 중괄호 안에 숫자를 기입하지 않았는데요. 예제에서 보인 바와 같이 중괄호 안에 숫자를 입력하면 매핑되는 포맷 함수 전달 인자의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문자열에서 사용한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0부터 사용합니다. 0은 포맷 함수의 첫 번째 전달 인자, 1은 두 번째 전달 인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숫자 0과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중괄호 안에 사용한 숫자를 1, 0으로 순서를 바꾸어 사용하였고, 따라서 포맷 함수의 두 번째 인자인 20이 먼저 대입되고 10이 뒤에 있는 중괄호에 대입되어 x is 20 and y is 2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는 전달 인자를 3개 사용한 예제입니다. 중괄호 숫자를 2, 1, 0으로 하였기 때문에 포맷 함수에 있는 전달 인자가 30, 20, 10순으로 대입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거나 인덱스를 기입하는 경우만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중괄호 안에 인덱스 이외에도 양식 문자에서와 같이 형식 문자를 기입하여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괄호 안에 콜론을 중간에 두고 좌측에는 인덱스 번호를, 우측에는 양식 문자에서 사용했던 퍼센트를 제외한 형식 문자를 기입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형식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D와 F는 정수와 실수이고 E는 지수를 나타내는 형식 문자로 영어 익스포넨트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B는 이진수를 나타내는 형식 문자로 이진수의 영어 마이널의 이니셜입니다. 도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양식 문자에서와 같이 C와 X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는 문자, X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사용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양식 문자가 포맷 함수와 함께 사용할 때는 퍼센트를 사용하지 않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인덱스 번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앞에 도표에 나와 있던 예시를 프린트 함수와 함께 사용한 예제입니다. 두 번째 줄에 3.141592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로 출력이 되었고, 세 번째 줄 지수 형식은 뒷부분에 보면 2 플러스 03으로 지수 형식으로 출력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는 10진수 1000에 대한 2진수, 8진수, 16진수 값들입니다. 다음 도표에서는 포맷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정수 표현 방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와 같이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0:10D는 포맷 함수의 첫 번째 전달 인자를 10칸을 확보하여 오른쪽 맞춤하여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맞춤하여 출력하고 문자열은 왼쪽 맞춤하여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숫자이므로 오른쪽 맞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와 같이 콜론 다음에 컴마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수를 1000 단위로 쉼표를 적용해서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서 사용한
0 콜론 10, D는 열 자릿수를 오른쪽 맞춤하고 1000 단위로 쉼표를 적용하여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릿수를 의미하는 숫자 앞에 0을 입력하면 빈칸은 0으로 채워집니다. 다음은 포맷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수 표현 방법입니다. 정수에서와 같이 1000 단위 쉼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도 지정할 수 있고 양식 문자에서 사용한 것처럼 자릿수를 확보하여 오른쪽 맞춤하여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0 콜론 10, .2f에서와 같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10칸을 확보하여 오른쪽 맞춤하고 1000 단위는 쉼표를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는 2자리까지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예제는 정수를 1000 단위 쉼표를 사용하여 출력한 예제입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는 숫자의 쉼표 없이 출력하였고 네 번째 라인에서는 0 콜론, D를 사용하여 변수 price에 저장된 숫자가 실행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000 단위로 쉼표가 적용되어 출력이 된 것입니다. 포맷 함수를 사용할 때 less than, greater than 방향 기호를 사용하여 좌우 정렬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less than 기호는 좌측 정렬, greater than 기호는 우측 정렬을 의미합니다. 예제에서 두 번째 라인에 콜론, less than 12x는 이에 대응하는 포맷 함수의 첫 번째 전달 인자인 문자열 principal을 12칸의 왼쪽 맞춤하여 출력하고 두 번째 greater than 15, D는 두 번째 전달 인자인 변수 principal에 저장된 값을 15칸의 오른쪽 맞춤하고 1000 단위로 쉼표를 적용하여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숫자형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맞춤이고 문자열은 왼쪽 맞춤이므로 실은 방향 기호를 생략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less than, greater than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인덱스 번호는 생략이 가능하고 이때는 포맷 함수에 있는 전달 인자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포맷 함수의 사용 예제를 몇 가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 is 1000. 이제 x에 만약에 1000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 x is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값이 있는 자리에는 우리가 이제 중괄호를 사용하죠.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중괄호 그리고 점 포맷 이와 같이 그리고 이 중괄호에 와야 되는 값을 변수 값을 포맷 함수의 인자로 전달 인자로 기술을 해주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이 포맷 함수는 이 문자열의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객체 지향을 배우셨으면 이해가 쉬운데요. 일단은 배우지 않으셨어도 여기서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점을 사용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면 x is 100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때 여기에서 이 전달 인자가 순서대로 인덱싱이 이제 먹여지고 인덱싱을 여기에다가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싱은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근데 0은 생략을 해도 되고 기술을 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올 수 있는 것은 0 인덱스 다음에 콜론으로 여러분들이 x의 양식 문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x는 정수이기 때문에 d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d를 지정한 경우도 동일하죠. 굳이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기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y에다가 3.14를 저장한 다음에 동일하게 y is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중괄호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맷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y 이렇게 하시면
3.14가 출력이 되는 경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번호를 지정하고 콜론 다음에 y값이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를 대표하는 f 양식 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소수점 6자리까지 기본적으로 나오죠. 근데 소수점 2자리까지 하고 싶으면 .2f 이렇게 하시면 소수점 2자리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개의 양식 문자의 전달 인자가 여러 개인 경우이죠. 이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 안에 있는 문자열 안에 중괄호가 여러 개 오는 것입니다. A is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컴마 B is 그 다음에 다시 중괄호 여기서 이제 X하고 Y 값을 먼저 지정하도록 하죠. B는 2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식 문자 중괄호 안에 오는 경우는 이 포맷 함수의 전달 인자를 차례대로 앞에서 오는 중괄호에 대응할 값 그리고 뒤에 중괄호에 대응할 값을 그대로 차례대로 이와 같이 컴마로 연결해서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괄호가 2개 있으면 여기 전달 인자도 2개가 있어야 되고 3개가 있으면 3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부터 x가 앞에 이 부분에 실행을 해보시면 x는 1000 제가 xy라고 했기 때문에 1003.14가 찍힌 것이죠. 근데 a하고 b로 해야 되죠. 이제 a하고 b로 바꿔서 해보면 100, 200 이렇게 찍혔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덱스는 0부터 1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덱스 번호를 기술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1, 0 이렇게 바꿔서 출력해보시면 먼저 200이 먼저 출력이 되죠. 이와 같이 인덱스 번호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제 프라이스에 200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프린트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중괄호로 바뀌어지는 거죠. 중괄호로 바꿔지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점 다음에 포맷 함수를 통해서 프라이스를 쳐주시면 입력을 하시면 이와 같이 x는 가격이 20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프라이스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D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시면 동일하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1000 단위로 쉼표를 출력해 주는 부분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이걸 다시 그대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 단위로 우리가 컴마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 앞에 컴마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실행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1000 단위로 컴마가 삽입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이죠. 다른 예제들은 응용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용 문제입니다. 저축 원금을 입력받아 은행에 저축한 다음에 1년 후에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 지급액 계산하기 문제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 원금은 정수로 입력하고 이자율은 2.75%이고 이자에 대한 세금은 15%입니다. 출력 결과는 포맷 함수를 사용하고 실행 결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첫 번째 전달 인자는 자릿수 10칸으로 두 번째 전달 인자는 자릿수 15칸으로 하여 1000 단위로 쉼표를 사용하고 모두 정수형으로 출력하는 조건입니다. 출력 양식에 맞게 출력하는 부분은 일단 맨 마지막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 기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입력, 처리, 출력으로 분해해서 우선 먼저 입력부터 해결하도록 하죠. 저축 원금은 정수로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int 함수와 input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입력한 원금을 저장할 변수는 principal이라고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에 있는 안내 메시지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처리입니다. 지급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마이너스 이자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자율이 2.75%이기 때문에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하는데요. 곱하기 100 하면 0.0275가 됩니다. 즉, 이자는 원금 곱하기 0.0275입니다. 계산한 결과를 변수 interest에 저장해 둡니다. 이때 정수형으로도 변환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이하의 돈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수로의 형 변화는 입력예사와 마찬가지로 in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죠. 이에 대한 이자율은 15%라고 하였으므로 이것도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 0.15가 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이자 곱하기 0.15를 하여 결과를 변수 B에 저장해 둡니다. 이때도 정수로 형 변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우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지급 금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마이너스 이자에 대한 세금이죠. 결과는 변수 페이먼트에 저장해 둡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양식에 맞게 출력해 줍니다. 출력 조건은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포맷 함수의 첫 번째 전달 인자는 자릿수 10칸, 두 번째 전달 인자는 자릿수 15칸으로 하여 1000단위 쉼표를 사용하고 모두 정수형으로 출력하는 조건입니다. 원금부터 보면 첫 번째 전달 인자를 위해 10x로 합니다. 첫 번째 전달 인자 값이 문자 열이기 때문에 s를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콜론 15,d입니다. 즉 자릿수 15에 1000단위 쉼표와 정수형 출력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양식을 사용해서 대응되는 문자열과 변수명을 사용하여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금은 변수 principle이라고 선언해서 정수로 입력받는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정수로 입력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int 함수를 사용하고 문자열은 입력 안내 메시지는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계산한 이자도 interest라는 변수에 저장하기로 했죠. 이제 이자는 principal 곱하기 이자율이 2.75%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해서 해야 되겠죠. 이제 백분율은 곱하기 100 하면 되죠. 0.0275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시면 정수로 이 출력 결과도 마찬가지죠. 이 0.0275를 곱하면 실수값이 되죠. 근데 결과는 우리가 실수로 소수점 이하로 이자를 주지 않죠. 정수로 형 변환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로 값으로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in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되죠.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자에다가 마찬가지로 백분율 곱하기 0.15 백분율을 환산해서 곱하기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정수로 형 변화를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먼트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principal 더하기 interest 이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면 되겠죠. 이제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양식에 맞춰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포맷 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전달 인자로 전달하고 이것도 전달 인자로 그래서 전달 인자를 두 개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전달 인자를 두 개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값을 그대로 문자열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rincipal,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이 500은 변수 principal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명을 이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시면 이 principal은 10자리 자릿수 맞춤을 하고, 그리고 이 계산된 값은 15자리로 자리 맞춤을 하라고 했습니다. 15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콜론을 사용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자리 맞춤 수하고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양식 문자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양식 문자 S를 지정해 주시고, 이거는 D이기 때문에 정수이기 때문에 D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력 결과를 보시면 이 세 자릿수로 컴마가 이제 출력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자리 단위마다 컴마를 출력하기 위해서 컴마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 다 된 거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나머지 부분도 그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rincipal을 interest, 그리고 여기서도 interest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 이자에 대한 세금 fee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payment, 그리고 payment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줄 맞춤이 이렇게 이제 문자열은 좌측으로 줄 맞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숫자는 우측으로 줄 맞춤을 해서 1000 단위에 컴마를 찍어서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500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줄 맞춤이 돼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문자열 연산과 문자열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 그리고 문자열 중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문자열 슬라이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양식 문자와 포맷 함수를 이용하여 특수한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 포매팅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열 포매팅이 프린트 함수에서 실제 활용되는 예제들을 살펴보고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7주차 읽기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7주차 강의 노트와 과제 게시판에 탑재되어 있는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방법은 과제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고,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도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의 주제는 조건문입니다. 다음 주차부터는 다른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학기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